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수출 1조 원을 돌파한 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남 김공사 설립 제안에 전남도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광주 군공항의 당위성에 대해 공감하며 지원책 협의를 위해 나서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젓가락 사용이 서툰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포크를 제공하거나 주요 식재료를 다양한 언어로 함께 표기해주는 배려 식당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건설사 부영이 아파트 부지를 사들여 10년 넘게 방치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수출 1조 원을 돌파한 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한국김공사를 설립하자는 방안이 전남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제기됐습니다. 김현록 지사는 국립김산업진흥원 설립에 방점을 두면서도 전남김공사 설립에는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김 수출액은 7억 9천만 달러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식품 수출로는 라면에 이어 두 번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라면의 주 원료인 밀가루는 100% 수입에 의존하지만 김의 주 원료는 100% 국내 생산이라는 점에서 부가가치는 더욱 큽니다. 산술적 부가가치가 김의 종자 시장이 5억 원 수준에 불과해 2,000배에 이를 정도로 막대합니다. 특히 전남은 한국 물김과 마른 김 생산량의 80%를 차지해 전남 김산업은 곧 한국의 김산업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의 김 수출액은 전체 김 수출액의 30% 수준, 전국 김 생산 면적의 3%에 불과한 충남에서 김 수출액이 전체 20%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전남 김산업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정질의에 나선 박문옥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한국김공사 설립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국가주도의 공사도 한번 건의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게 안 된다면은 전라남도에서 직접 우리 김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 결단을 한번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국립김산업진흥원을 만들고 국립으로 공사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지만 검토의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진흥원을 만들고 국립으로 공사를 만들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필요하다면 수출만을 위해서 전라남도 김공사를 한번 검토해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한편 이틀째 도정질의에서는 왕우렁이 피해 대책과 지방 소멸 대응기금 사용, 개식용 금지에 대한 전남도의 대책 등 모두 8명의 의원이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에서 28번째 민생토론회를 연 가운데 광주 군공항의 이전 당위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하는 참석자의 의견에 군공항은 서해 영공방어를 위해 필요하다면서도 군공항 이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남에 대한 지원책을 언급하며 국방부로 하여금 전남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며 송정 비행장을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이 기증한 나전칠기 작품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시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공청회에서는 특히 나전칠기 작품 294점의 소유권 문제가 논란이 됐고 공론화위원회는 목포시에 문의한 결과 소유권을 넘겨받은 걸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전칠기 박물관 건립 공론화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에는 시민 50여 명이 참석해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과 장소, 방식에 대한 다양한 찬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한편 시민공론화위원회는 공청회 이후 2차례 더 회의를 갖고 올해 10월 말 목포시의 박물관 건립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농공단지는 물론 농어촌 현장도 외국 인력 없이는 돌아가기 힘들어지면서 전남에는 현재 4만 명이 넘는 이주 노동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젓가락 사용이 서툰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포크를 준비하고 주요 식재료를 다양한 언어로 함께 표기해주는 배려 식당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원 10명 중 8명 이상이 외국인인 영암의 한 조선업체 구내식당. 한국 동료들과 밥을 먹는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 노동자 앙기 씨의 식판에서 계란 프라이가 눈에 띕니다. 못 먹는 음식 있어요. 우리 원래 종류 때문에 돼지고기 못 먹어요.
앙 씨 같은 이슬람 문화권 노동자들을 위해 못 먹는 고기 대신 따로 반찬을 제공하는 등 배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 구내식당에선 젓가락 사용이 서툰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이렇게 포크를 함께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고향에서 항상 이거 포크와 숟가락으로 먹어요. 그래서 오늘 포크 주니까 어때요? 이거 맛있게 더 쉽게 해요. 더 괜찮아요. 산단 내 외국인 노동자가 밀집해 있다 보니 영암군 인구 중 외국인 비율은 20.4%. 5명 중에 1명이 외국인인 셈으로 식사 문화의 차이를 더 이상 외면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구내 식당이 없는 50여 곳 업체 직원들이 오가는 산단 내 식당도 오는 12일부터 300명가량의 외국인들을 위해 포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많이 물어보시죠. 어제 항상 오실 때마다 음식에 이건 돼지고기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항상 물어보셔요. 드실 때마다. 해당 식당에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캄보디아 등 3개 언어로 된 식단표도 함께 부착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배려의 문화, 생각하는 이런 같은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런 변화들이 이제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현재 전남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는 모두 4만 5천여 명. 전라남도는 예산 2,200여만 원을 지원해 이주 노동자가 많은 도내 주요 농공단지 4곳에 다음 달까지 이 같은 배려 식당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여수를 기반으로 성장한 부영이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아파트 부지가 길게는 20년째 방치돼 있고 사업이 시작된 곳도 2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 문수동 주택단지 인근 공터입니다. 과거 부영이 지은 임대아파트가 있었던 곳으로 재건축을 위해 철거가 이뤄진 지 길게는 20년이 지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20년에는 28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 계획이 승인됐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돼 있습니다. 도로 개설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인데 1년 뒤면 재건축 승인 기한이 끝납니다. 내년에 5년이 되는 날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서 취소 여부를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섬박람회 주 행사장인 진모지구 바로 옆 5만 제곱미터 15,000평에 달하는 넓은 부지가 가림막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부영이 사들인 이후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데 정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여수를 기반으로 성공한 기업으로 알고 있고 다양한 사회공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 여수시에 좀 같이 상생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사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큰 관심을 모았던 89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공사는 지난 2022년 1월 이후 2년 넘게 중단된 상태입니다. 부영 측은 발파 작업에 대한 민원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며 현재는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새로운 공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방치된 문수동과 돌산 부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뚜렷한 해법이나 추진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체육이 35년 만에 별도 교과로 분리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2028년부터 초등체육교과의 별도 분리를 결정한 만큼 교육 현장에 혼선이 없도록 전남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차 의원은 또 학교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과 전담교사 배치, 교원 연수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장수도를 둘러싼 완도군과 제주도의 분쟁이 재점화하면서 전라남도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신희준 의원은 지난해 완도군이 소안면 남쪽 18km 해상에 풍력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 사용을 허가하면서 제주도가 관할권을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제주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전남의 행정 관할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이라며 전남도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1950년대 학교 건물 양식이 잘 보존된 채로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광양 진월초등학교 옛 본교 건물인데요. 당시 주민들이 토지를 제공해 세워진 귀중한 역사적 공간인 만큼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광양 진월초등학교 마룡분교입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 건물을 철거하고 내년 연말이면 초중학교가 합쳐진 통합 운영학교가 들어섭니다. 철거 준비가 한창인 학교 바로 뒤에 오래된 건물 한 채가 눈에 들어옵니다. 가장 아랫부분에 돌을 쌓고 위에 빨간 벽돌을 얹은 근현대 건축물입니다. 교실을 증축하기 위해 지어진 이 석조 건물은 1956년에 설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량문에 적힌 글자는 70년이 흘러도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또 삼각형의 골조 모양의 독특한 지붕 구조인 목조 트러스 등 근현대 건축 양식이 잘 보존돼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시기에 학교 건축물들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그 시절의 마을 이야기를 품은 그리고 건설, 건축 분야의 귀중한 역사적 자료로서 통합학교 신축이 추진되면서 분교와 함께 이 건물도 사라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철거 위기는 넘겼는데 문제는 나무로 된 천장이 그대로 노출돼 있어 이대로 방치하면 부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급선무가 비 안 맞게 하는 거라고 봅니다. 빨리 지역민들이 이걸 지켜서 후세에게 문화재로서 또 보존하고 지역에서는 옛 진월 면사무소처럼 등록문화재로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학교 건물을 그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증축해 미디어 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갯벌이 삶의 터전인 어민들의 손발 역할을 하는 뺄배. 척박한 경사지를 계단식 밭으로 조성해 수확하는 전통차까지.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전통 농업, 어업 방식입니다. 국가 중요유산이기도 한 이 농업의 명맥을 잇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민들이 너른 갯벌을 종횡무진 활보합니다. 한 발 내딛기도 힘든 뻘밭에서 나이 지긋한 어민들이 자유자재로 이동하며 짱뚱하며 칠개를 잡아 나를 수 있는 건 이 뻘배 덕분입니다. 갯벌을 터전으로 살아온 이곳 어민들에게 지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전통 어업 방식입니다. 이 나무형 뻘배는 갯벌에서 플라스틱용 레저용 뻘배보다 남다른 부력을 자랑하는데요. 그래서 이곳 어민들은 여전히 전통 방식 그대로의 이 나무 뻘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필요한 만큼만 그때그때 얻어가는 자연 공동체적 문화가 담겼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의 숨결을 만나는 겁니다. 지금 삶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재현해 보는 거죠. 이 이상 더 소중한 유산이 있습니까? 산 능선을 따라 시원하게 펼쳐진 차밭에서 올해 막바지 찻잎 수확이 한창입니다. 보성 전통차는 척박한 경사지에서 자라 생육이 남다르고 넉넉한 햇볕과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까지 더해져 세계적인 품질을 자랑합니다. 차를 수확할 드넓은 평지가 귀했던 시절 산 비탈에 계단식으로라도 밭을 일궈 차를 재배했던 조상들의 지혜 덕분입니다. 이것을 그만두고 나면은 너무 우리의 소중한 농업 유산이 잊어버려진다,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희들은 자부심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변화와 노령화 등으로 갯벌이며 차 수확 환경은 갈수록 척박해지고 있지만 원시 농어업의 명맥 이어가기에 손을 놓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가치 있는 전통 어업과 농업 기술은 국가 중요유산으로 보존하고 있는데 보성 뻘배업은 2015년 국내에서 두 번째 중요 어업유산으로 보성 전통차 농업 시스템은 2018년 제11호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국가 중요 농업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관광자원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시 농어업 전통의 맥을 이으면서도 지역민의 소득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농업과 어업 유산이 그냥 묻힐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런 축제를 함으로써 저희 그 관광객이나 저희 후손들에게 훌륭하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보성 국가 중요 농어업 유산 축제는 오는 6일부터 사흘간 보성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라남도가 고위험군의 코로나19 감염과 중증 예방을 위해서 감염 취약시설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요양병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 778곳으로 입소자와 방문객의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여부와 환기, 청결 상태 등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안내할 방침입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가을철을 맞아서 지역 유도선 16척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해경은 유도선과 선착장 등 22곳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대비 기동 점검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10월까지 무면허 영업과 주류 판매, 반입 등 주요 안전 저해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는 일본 고치현 임업진흥환경부 관계자들이 최근 전남도 산림연구원과 완도 수목원 등을 방문해서 각 지역의 임업 기술과 정보를 교류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치현은 인구 69만여 명, 면적 7,100여 제곱킬로미터로 참나무와 같은 임산물 생산이 활발하며 산지율이 89%에 달해서 임업이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유통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이달부터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402개에서 412개로 확대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집단급식소, 납품업소 농산물과 부적합 빈발 농산물 등을 수거 검사하고 있으며 부적합 농산물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긴급 통보 시스템에 등록해 압류와 폐기로 유통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리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여건에서도 전남 주요 도로와 철도 건설에 필요한 국비 예산 7,029억 원이 확보되면서 전남 SOC 주요 수건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SOC 국비 예산에는 최초 추진된 지 20여 년 만에 예탈을 통과한 완도강진 고속도로 기본계획 용역비 37억 원과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설계비 40억 원 등의 신규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또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핵심 사업인 활주로 연장 사업비 75억 원과 흑산공항 건설 29억 원 등 104억 원가량의 공항 관련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최근 일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여순 사건이 반란으로 기술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여순 사건 특위가 정부의 역사 왜곡 시도를 규탄하고 교과서 내용을 즉각 수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각 학교운영위원회가 곧 교과서 선정 절차에 들어가는 만큼 어떤 경우에도 여순 사건을 왜곡한 교과서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실 자료를 보면 한국사 교과서 9종 가운데 5종이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건에 대한 서술을 반군, 반란 폭도 등의 용어로 표현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전국 최초로 목포에 개관한 통일 종합 플랫폼 호남권 통일 플러스 센터가 개관 1주년을 맞아 내일 평화통일 문화행사를 엽니다. 이번 개관 1주년 문화행사에서는 한반도 쿠키 만들기, 태극기 바람개비 제작 등의 평화통일 체험부스가 운영되며 북한의 일상과 이산가족을 다룬 사진 전시회도 함께 열립니다. NH농협은행 전남본부가 전남 사랑의 열매, 전남광역자활센터와 전남 지역 사회 소비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농협은행 전남본부는 전남 22개 시군에 소재한 자활센터 23곳에 2억 2천만 원 상당의 전남쌀을 기부하고 범국민 아침밥 먹기 운동을 비롯해 쌀 인식 개선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늘 흐리다 차츰 구름 많아지겠고요. 아침부터 내일 새벽 사이 가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고 벼락과 돌풍이 치기도 하겠습니다. 날은 무덥겠습니다. 낮 동안 최고 체감 더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도 무더운 가운데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토요일은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낮 동안 목포 31도, 한평과 영암은 32도가 되겠습니다. 남해안 낮에 해남이 32도, 광진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백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30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1m까지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먼바다를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한때 비가 오겠고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4시 18분입니다. 다음 주도 구름 많거나 흐릴 수 있겠고요.
날은 무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래된 지붕, 비가 새는 지붕, 한복 칼라 강판 지붕공사에 맡겨주십시오. 결로방지용 폼강판 제작에서 시공까지 삼복 칼라 강판은 포스코 정품만 사용합니다. 지붕공사는 역시 삼복 칼라 강판입니다. 안녕하세요. 뽀시기 이용식입니다. 9월 4일부터 군청 사거리 장흥농협 맞은편 아디다스 장흥점에서 20여 년간의 영업을 종료하며 폐점 정리합니다. 아디다스 티셔츠 29,000원부터, 맨투맨티 39,000원부터, 티 바지 49,000원부터, 자켓, 점퍼 59,000원부터, 운동화 폭탄 세일. 아디다스 장흥점 폐점 정리 절대 놓치지 마세요. 돌침대의 명가 낙타표 천수 흑돌침대 대박 세일. 직접 생산, 직접 판매로 거품 없는 가격 39만 원부터. 흑침대, 돌침대 지금 구입하시면 대박입니다. 목포대에서 무하는 방향 청계 농공단지야 공장 직판 낙타표 천수 흑돌침대 454-4411